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나 습관들은 정말 수백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원래 우리들의 생활 패턴에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실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뭐가 다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물 많이 먹기, 페이스 마사지 같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보다 원래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번거롭지도 않고 실천하기도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 7가지를 뽑은 기준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피부과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원장님들을 만났겠죠. 그 원장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얻은 조언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직접 실천한 결과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뽑은 거니까 분명 여러분들도 효과를 많이 보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샤워하지 말기. 놀라셨죠? 샤워를 하지 말라니. 사실 샤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는 몇 가지 나쁜 습관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먼저 흔히들 샤워를 하실 때 이렇게 세안까지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피부는 무조건 미온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나 얼굴, 심지어 두피까지 너무 높은 온도에 물이 닿으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피부 노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차가우면은 피부에 각질이나 노폐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샤워할 때 이제 뜨끈뜨끈한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몸은 얼굴 피부보다 두껍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도 그 같은 온도로 얼굴까지 씻는 거는 피부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얼굴 세안은 꼭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샤워 혹은 목욕을 장시간 하지 않기인데, 우리가 물속에 장시간 있으면은 우리 피부 각질에 들어있는 자연 보습 성분이 파괴돼서 건비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은 막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불잖아요. 그 상태가 됐다는 건 이미 샤워나 목욕하는 그 적정 시간이 지났다는 표시예요. 샤워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목욕은 반신욕으로 30분까지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눈 비비지 않기. 노화의 상징 눈가주름. 눈가주름은 얼굴 노화 중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눈가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크림까지 따로 있으니까 알만하죠. 그 눈가주름 발생을 유도하고 가속화시키는 버릇이 바로 눈 비비기입니다. 눈을 비빌 때 생기는 피부 자극으로 인해 눈가주름은 물론 색소 침착까지 생기기 쉽고 눈가 비립종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눈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아닌 여러 원장님들한테 좀 듣다 보니까 비비고 싶을 때마다 참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눈이 비비고 싶을 때마다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화장솜 사용 안 하기.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와 같이 일했던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거예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안면홍조로 찾아오는 모든 고객님들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많은 분들이 개선되는 걸 봤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화장솜을 사용해서 토너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토너 정리가 얼굴 세안의 끝이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걸 안 하면은 성격상 답답해 하시는 분들, 뭐 자연스러운 볼터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혹시나 너무 극지성이어가지고 이 토너 정리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T존이나 유분이 많은 곳들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잠자기 전 먹지 않기. 사실 피부는 우리 몸 상태를 나타내는 알림판이에요. 아무리 피부과를 다니고 뭐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도루묵인 거죠. 이제 피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 위, 장, 간인데, 위가 안 좋으면은 피부에 기미나 잡티들이 늘어날 수 있고, 이제 간이 안 좋으면 안색이나 피부톤이, 장은 독소가 쌓여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기도 해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죠. 폭식하지 않기, 밀가루 먹지 않기, 물 많이 먹기, 충분한 수면 등등 다들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다 실천하기란 정말 엄청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게 된 것이 잠자기 전 먹지 않기입니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아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한테 원장님이 너 그렇게 할 거면은 이 장기들한테 쉬는 시간이라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수긍을 해버렸어요. 그냥 스트레스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서 그냥 내 장기들한테 쉬는 시간이라도 주자라는 생각에 자기 4시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한 6년 정도를
지내왔고 그 행동으로 정말 많은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제 고질병이었던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졌고 생리통도 많이 줄었고 가장 좋은 점인 불면증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부들도 개선이 됐죠. 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식습관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잠자기 전 먹지 않기, 이것만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추천드릴게요. 5번째, 얼굴에 절대로 손대지 말기.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기 싫으신 분들은 절대로 얼굴 건들지 마세요. 특히 청소년분들이랑 얼굴에 난 거 못 참으시는 분들,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난다면은 셀프 압출하지 마시고 꼭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압출이랑 약처방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 흉터로 그의 10배, 아니 100배의 돈이 들어가도 그 흉터를 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을 계속해서 만지면은 그 물리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세포들이 파괴돼서 흉터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 또는 트러블도 많이 나게 돼요. 이 손은 변기보다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그 손을 얼굴 위로 가져가지 마세요. 6번째, 히터 사용 안 하기.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엄청 유명하신 여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무리 추워도 차에 히터를 켜지 않는다. 실제로 히터는 우리 얼굴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히터를 켜면 우리 얼굴이 급 건조해지는데 여기서 주름 플러스 1. 이 건조해지면서 얼굴이 기름을 뿜어내는데 여기서 트러블 플러스 1. 히터를 켜는 순간 우리 얼굴을 혹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지만 에이 얼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실천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친구들 모임이나 아니면 부부 동반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관리 잘한 동년배의 매끈한 얼굴을 보면서 그냥 그때 얼어 죽... 마지막 7번째, 스트레스 받지 않기. 자, 먼저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는 일단 개복치에 한 성격 하고요. 스트레스에 엄청 민감해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제가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있어가지고 그날 하루 컨디션은 그냥 끝이에요. 또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해요.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날아왔는데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는 툭 하면 아프고 툭 하면 병원 가고 몸이 약한 만큼 비례해가지고 피부도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냐? 많은 곳에서 스트레스 해결 방법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성격상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애초에 제 스트레스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그 말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 라는 책임감 없는 소리로 들렸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이나 입사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더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나 보다, 잘 떨어졌네 라던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행이다, 더 큰 돈 잃어버릴 뻔했는데 액땜으로 요것만 잃어버렸네. 심지어 이제 버스를 놓쳤을 때에는 다행이다, 저 버스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래 저라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오히려 더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오래 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돼요. 물론 이 방법을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마인드 컨트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저처럼 하면 되고요. 그럼 이만 안녕!